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깊어져만 갑니다. 예전엔 친구들과의 대화가 즐거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편하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역시 점점 복잡해지면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독립적인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혼자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편안함과 동시에 외로움이라는 두 얼굴을 가집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듯하지만 문득 다가오는 고독은 두려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히려 자신을 더 고립시킬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고민합니다. 과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며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잡는 특별한 비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검증된 이 비결은 귀찮고 힘든 운동 없이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 피로를 느끼는 활동에 집중하기보다 건강을 유지하며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활동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이것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의 행복을 키우는 활동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 특별한 비결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흔히 고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삶을 정돈하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기회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놓쳤던 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며 스스로와 진정으로 대면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시간은 단순한 휴식 그 이상이 됩니다. 이는 자신만의 삶의 중심을 되찾고 내면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은 시절엔 사회적 관계나 가족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나의 진짜 욕구와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이러한 질문은 삶을 재정비하고 노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과거의 사진을 보며 나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기억 속의 경험과 연결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면의 불안을 덜어주고 나만의 속도로 삶을 계획하게 만듭니다. 자연과 가까이 하는 활동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식물을 가꾸는 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감각을 깨우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흙냄새를 맡고 맨손으로 흙을 만지며 햇살 아래에서 흘리는 땀은 몸과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물을 주는 동안 들리는 물소리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는 일은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흙과 식물을 다루며 자연이 지닌 생명력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꾸준히 가꾸고 기다리면 생명은 반드시 피어난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가꾸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햇살 아래에서의 활동은 비타민 D를 생성시켜 뼈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혜택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흔히 무기력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생동감 넘치는 활동으로 채우는 순간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 같은 활동은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식물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씨앗을 심고 싹이 트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인내와 기쁨을 배웁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동안 근육은 단련되고 몸의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각적인 활동은 마음의 안정을 돕습니다. 정원에서의 시간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만들고 삶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지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나만의 속도로 삶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돕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중심을 되찾고 새로운 활력을 얻으며 자신만의 행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믿음은 삶의 품격을 높이고 고요함 속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식물을 키우는 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노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은 노년에 시작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식물을 키우는 작은 실천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식물을 가꾸는 활동은 단순히 앉아서 쉬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흙을 만지며 돌보는 동안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작은 움직임들이 심장과 폐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물 뿌리개를 들고 물을 주거나 흙을 삽으로 뒤적이는 동작은 팔과 어깨 근육을 사용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심박수가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결과적으로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정원을 가꾸는 경우 공기를 들이마시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는 신체를 산소로 채워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심폐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폐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의 또 다른 장점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며 노인성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외부 환경에서의 활동을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흙과의 접촉은 미생물 면역 가설에 따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흙 속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이 풍부하며 이와의 접촉은 몸의 면역 반응을 긍정적으로 자극합니다. 한편 식물 키우기를 통해 집안에서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며 산소를 방출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식물 키우기의 가장 큰 매력은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얻는 성취감과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하루하루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과정은 단조로운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의 중요한 감정입니다. 은퇴 후 또는 자녀가 떠난 뒤 빈집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상실감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키우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생명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식물이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기의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물 키우기는 복잡하거나 고된 운동 대신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노년기의 이상적인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신체와 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활력을 제공합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끼는 행복감은 그 어떤 약이나 보충제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기 시작한다면 매일이 새롭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집안의 작은 화분 하나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을 돌보는 활동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만드는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스트레스와 혼자 있는 시간의 고독감이 겹치며 생기는 불안과 우울함은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물과 정원을 돌보는 시간은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식물을 돌보는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걱정과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식물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잠시 그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예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며 식물과 교감하는 동안 뇌는 이완 상태로 전환되어 불안감을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이는 특별히 명상이나 요가처럼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힐링 방법이 됩니다. 또한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햇빛 아래서 식물을 가꾸거나 정원을 거닐며 경험하는 시간은 일종의 자연 명상과도 같습니다. 식물은 말없이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마음속의 혼란과 불안을 차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연의 순리를 깨닫게 되고 삶의 굴곡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동시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식물과 정원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줍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은 단순한 일상이 아닌 꾸준한 노력과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작은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참을성과 꾸준함이 가진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식물은 하루아침에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꾸준히 돌보고 보살펴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과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급한 마음이 들거나 실망감에 휩싸일 때 식물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며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식물을 키우며 느끼는 성취감 또한 정신적 힐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돌본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거나 꽃을 피우는 순간 작은 성공의 기쁨이 마음을 채웁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돌보는 일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식물을 돌보며 느끼는 성취감은 나는 아직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인 안정은 단순히 내면의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평화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일상적인 에너지 수준도 올라갑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런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물을 키우며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식물이 시들거나 죽는 경우도 있고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식물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식물과 정원이 주는 정신적 힐링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식물 키우기는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힐링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험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하는 귀중한 순간을 선사하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정원을 가꾸는 과정은 단순히 꽃과 나무를 심고 돌보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여정을 제공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순간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깨닫는 기회가 되며 인간관계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실패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과정을 통해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잘못된 방법을 수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반복하며 얻게 되는 교훈은 식물을 키우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지혜와 끈기는 정원 밖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정원을 가꾸며 느끼는 끊임없는 호기심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식물을 키우고 그것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흥미와 열정을 되찾습니다. 어떤 식물이 어느 계절에 가장 잘 자라는지, 햇빛과 물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는 과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탐구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풍요로움을 더해주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 속도, 잎사귀의 색깔 변화, 그리고 작은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놀랍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 호기심은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원을 돌보며 깨닫는 자연의 질서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식물이 스스로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나 집착을 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다림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속도를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의 집착과 불만이 줄어들고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정원을 돌보는 시간은 또한 나 자신과 깊이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원에서는 그 모든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나 자신의 본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은 또한 긴 호흡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잎이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은 결코 서두를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서두르지 않는 여유를 배우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빠르게 달려가야 하는 경주가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산책에 가깝습니다. 정원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상기시키며 현재를 더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정원을 통해 얻는 내면의 성장은 자존감과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 돌보고 가꾼 식물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성취감은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변화하는 삶의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더 나아가 정원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삶 자체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배우는 법, 호기심을 되찾고 삶의 흥미를 느끼는 법, 그리고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법까지 정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 모든 선물은 우리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줍니다. 역사 속 철학자들에게 정원은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고 깊은 사유를 나누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니체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은 정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며 인간의 본질과 삶의 방향성을 탐구했습니다. 이들은 정원에서 얻은 깨달음을 철학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빛이 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은 자연과 정원의 조화를 바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정원은 단순한 유흥의 장소가 아니라 철학적 토론과 지식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아테네 외곽의 아카데미아라는 정원을 마련하고 제자들과 함께 철학을 탐구했습니다. 이곳은 철학적 사고가 싹트는 배경이 되었으며 그들이 자연 속에서 얻은 통찰은 인간의 삶과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로 유명한데 이 명제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된 통찰이었습니다. 정원은 이들에게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철학적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니체는 자연과 정원을 통해 삶의 본질을 사유한 철학자 중 하나입니다. 그의 저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자연의 이미지들은 그가 자연과 얼마나 깊이 교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니체는 종종 알프스 산맥의 정원과 들판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자연은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표현하며 자연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철학적 작업으로 확장시켰습니다. 니체에게 정원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과 강함, 그리고 삶의 의지를 탐구하는 무대였습니다. 그가 자연과 정원을 통해 얻은 메시지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원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의 정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과정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을 들이는 과정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정원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성취와 기쁨이 찾아오곤 합니다. 반대로 정원에 해충이 생기고 식물이 시드는 것처럼 삶에서도 어려움과 도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철학자들이 정원에서 얻은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정원은 우리의 일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씨앗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와 그 안에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합니다. 이런 경험은 삶을 조급하게 여기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도록 가르쳐줍니다. 철학자들은 정원의 이 같은 특성을 통해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원은 또한 인간관계와도 닮아 있습니다.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듯 인간관계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정원에서 나눈 교감은 단순히 자연과의 교감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식물들이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정원을 통해 얻는 지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정원을 돌보듯 우리의 살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입니다. 정원에서는 눈앞의 잡초를 뽑아내는 작은 일도 결국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사소한 노력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철학자들이 정원에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은 정원을 통해 삶의 깊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철학적 사유로 연결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원에서 그들이 얻었던 깨달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원은 단순한 자연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삶의 본질을 되새길 때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원에서 발견한 지혜는 단지 식물을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노후의 고독은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꾸고 활용한다면 오히려 삶의 깊이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혼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비결은 바로 삶을 설계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화분 하나에서 시작해 점차 작은 텃밭이나 정원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초록이 가득한 공간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유의 장소가 됩니다.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싹이 트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삶의 흐름과 자연의 순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는 일은 집안에서도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세계를 만들어줍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삶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것도 혼자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시간을 하루 일정에 추가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주고 저녁에 잎사귀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은 일들이 일상에 활력을 더합니다. 이런 활동은 특히 은퇴 후 시간 관리가 어려운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히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이유로 사회와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예 동호회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단순히 식물에 관한 지식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적인 지지와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발견한 노하우나 새로 알게 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삶에 큰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혼자서도 풍요로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혼자 살아가는 삶의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은 혼자 살아가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식물 키우기는 단기적이고도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신만의 정원을 완성하거나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요리를 해보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의 기술은 단순히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식물과 정원은 이런 기술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며 사회적 연결을 이어가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닌 행복의 원천으로 변모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은 선택이든 상황이든 모든 이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기술을 익혀나간다면 노후의 삶은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혼자여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기술은 우리 모두가 배울 가치가 있는 소중한 능력입니다. 혼자서도 빛나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데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원 가꾸기와 식물 키우기는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넘어 건강과 내면의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보자에게 적합한 방법은 키우기 쉽고 관리가 간단한 허브나 다육식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허브는 음식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바질, 민트, 로즈마리 같은 허브는 햇빛과 물만 충분히 제공하면 잘 자라며 키우는 과정에서 식물과 친숙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육식물은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어 관리가 쉬워 식물 키우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작은 화분에 다육식물을 심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공간을 생기 있게 만들어주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꾸미거나 지역 텃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늘어놓고 작은 정원을 꾸미면 집안에서도 자연의 느낌을 가득 느낄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꽃이나 채소를 심고 꾸준히 관리하면 베란다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만약 더 넓은 공간에서 식물을 가꾸고 싶다면 지역 텃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텃밭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되고 자연 속에서 직접 흙을 만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관리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식물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물을 주고 잎의 상태를 확인하며 흙을 손질하는 활동은 적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관절과 근육을 사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식물 돌보기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식물과 교감하는 시간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심신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순간이 됩니다. 자급자족의 기쁨은 식물 키우기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베란다 정원이나 텃밭에서 채소와 허브를 키워 직접 요리에 활용하면 자신이 길러낸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추나 깻잎,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는 비교적 키우기 쉽고 수확 후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어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직접 기른 허브를 곁들인 샐러드를 준비하거나 신선한 채소를 활용한 건강식을 만들면서 자급자족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서 삶의 뚜렷한 목적과 성취감을 더해주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식물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실천법입니다. 작은 화분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 싹을 틔우고 점차 성장해 꽃이나 열매를 맺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이런 기록은 단순한 메모를 넘어 자신이 해낸 일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절에 어떤 식물이 잘 자랐는지 기록하고 다음 해에는 새로운 종류의 식물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 성장의 기록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활동이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물 가꾸기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삶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화분 하나에서 시작하더라도 점차 자신만의 리듬과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정원 가꾸기와 식물 키우기는 단순히 식물을 돌보는 일을 넘어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 활동이 주는 변화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새 혼자서도 빛나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우고 어떤 가치를 담아가는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듯이 노후의 삶도 작은 실천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특별한 열쇠입니다. 그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과정은 우리 삶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단순한 과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화려한 변화가 아닌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은 우리의 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정원 가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실패도 성장의 일부일 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잘못된 길에서 배움을 얻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원을 돌보는 시간은 혼자만의 고요한 공간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이 순간들은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원을 통해 얻는 기쁨은 작은 성취에서 시작됩니다. 직접 기른 허브를 요리에 사용하거나 싹이 트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끼는 뿌듯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줍니다. 비록 크지 않은 변화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리적인 활동이나 대규모의 변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실천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씨앗 몇 개면 충분합니다. 허브 한 포기를 기르고 물을 주며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삶의 작은 기쁨을 찾는 일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하루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노후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마음으로 내 삶을 세심하게 돌보고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실천을 이어가 보세요. 스스로의 삶을 돌보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씨앗 하나를 심고 정원을 가꾸듯 노후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주인공인 노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